오늘의 주제는 베트남 한 달 살기. 베트남 로컬 거리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은, 거리 베이스로 한 달 살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추천입니다. 내가 지금 베트남 다낭에서 아침마다 달리기 일 뛰고, 오전, 오후 패들보드 두 번 타면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 뭐, 활동의 이유가 있고, 음, 물론 내가 골라서 온 곳이지만은 우행 팜빈 거리에 이제 우연히 머물게 됐어요. 우행 팜빈 거리, 우행 팜빈은 베트남으로 치면 뭐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읽어본 인물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한테는. 이 거리가 이제 한 500m 정도 바운더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한 300m. 그 거리 안에 이제 나의 일상생활이 이제 스며드는 거죠. 관광지를 스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일부가 되는 거. 이유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한다는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걸고 그 거리의 일부가 되어가는 바입니다. 버터 그 초입에 아, 반미 푸드카의 그 아침마다 카페 소다를 마시고 친구하고 또 반미도 먹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뭐 점심 같은 경우에는 아, 먼 띠눈이라든지 만꿍농 같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쏨땀 범버회 같은 음식 같은 다양한 음식을 먹고 과일도 사고 머리도 깎고 그렇습니다. 다낭의 한 해변가 그곳에선 거리가 곧 일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적 영웅이 이름을 딴 거리이고 이곳에 정착한 순간부터 저는 거리 자체가 제 삶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거죠. 나의 세상은 반경 500m 안에 있다. 길거리 음식, 과일 가게, 이발소, 미니마켓, 학교, 전통시장, 작은 식당들이 있고, 전통시장 쪼메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리가 어느 거리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선택한 곳은 약간 어촌마을에 가까운 구역이기 때문에, 막, 반경에는 어민들도 살고,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베트남은 상가가 대부분 집이기 때문에 상가가 이제 이웃 주민들이 좀 장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 상가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로컬 기준으로. 여행자 거리에서 벗어날수록 여행은 더 편안하고 경제적이 됩니다. 현지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고 길거리 상인에게 과일을 사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음식은 괜찮습니다. 로컬 거리는 상가가 곧 그 사람들이 머무는, 상인들이 머무는 주거 지역이기도 한데, 일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상가는 상가다. 예를 들어서 1층은 식당, 뭐 2층은 뭐 마사지샵, 3층은 또 다른 어떤 공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베트남의 진짜 맛은 기류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저는 길거리 음식과 베트남 전통 가정식으로 식사했습니다. 쌀국수, 분짜, 껌땅 등 현지인들이 매일 먹는 바로 그런 음식들입니다. 어쨌든 그 대부분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한 짧게는 뭐 10년, 많게는 2, 30년 같은 식당을 운영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뭐 음식의 어떤 맛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곳을 찾아가면 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거. 물론 이 전반적으로 어떤 그 문화, 음식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일상, 언어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관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한 달 살기 하기가 어렵죠. 첫 6일 만에 10곳이 넘는 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자주 가면 단골이죠. 관광이 아닌 진짜 삶이고. 만미집, 쌀국수집, 껌땀집, 뭐 그런 느낌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음, 복잡한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친절하고 수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소통뿐이었습니다. 언어를 좀 배우고 있다면 또 이런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언어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언어 측면에서 꼭 베트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의 라이프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좀 한다 그러면 뭐 캐나다, 필리핀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스트리트 도시의 어떤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아, 여기는 베트남이고 내가 베트남 한 달 살기를 다낭의 우행탕 거리에서 한다라는 그 자체인 거기 때문에 딱 어느 거리다라고 지정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국의 뭐 인사동 거리, 종로 거리, 명동 거리 이런 동대문 거리 이렇게 특화시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약간 그 동남아식은 일상이 365일 좀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게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영하의 날씨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건기, 우기 정도의 변화도 우기 역시 스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몇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 생선 이름 뭐 매워요? 맛있어요? 등등.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를 기왕 공부하자라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메인 거리 뒷동네에 사는 사람들하고도 좀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다면 식당에서 오는 사람들 역시 동네 사람들이고 상가에 오는 사람 역시 동네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뭐 더 친해질 수 있겠죠. 한국의 미용실이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는 것처럼 이발소나 뭐 커피숍에 있는 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제 나눠가면서 뭐 이야기가 통한다 그러면 훨씬 더그 스트리트를 기점으로 한 라이프 사이클 이웃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그 거리 리듬 일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 주인, 학생이 단골 손님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이죠. 매일 커피를 마시러 모이는 사람들, 챗소리를 듣는 사람들, 천천히 당신의 풍경의 일부 같습니다. 여기서 언어가 좀 통한다 그러면 대화를 좀 할 수도 있고, 그 대화를 속에서 이제 뭐 생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의 한 달 살기는 한편의 긴 이야기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한 페이지씩 넘기다 보면 거리가 곧 단순히 기억이 됩니다. 벌써 이 PPT가 마무리가 돼가는 진정한 베트남을 경험하는 방법, 문화를 받아들이세요. 현지 음식을 드세요. 매 같은 거리를 걸으세요.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익숙한 얼굴이 되세요. 등. 여기 지도를 싹 깔아놨는데, 여기 다낭의 지도가 맞는 것 같아요. 방도 있고, 여러 가지.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 바로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이야기는 내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거리에서 계속됩니다. 선샤인 호텔 근처의 또 다른 거리, 그리고 다낭의 일상에서 발견한 더 많은 이야기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달리기를 조금 다양한 곳으로 뛰는 것도 좋겠네요.